서걱하는 소리와 함께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히는 날카로운 고통,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요? 편안하게 일상을 보내던 중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불청객은 바로 종이에 손을 베이는 순간입니다. 사무실에서 무심코 A사 용지 묶음을 집어들다가, 혹은 반가운 마음에 택배 상자의 비닐봉투를 급하게 뜯다가, 그것도 아니면 식당에서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무심결에 영수증을 받아들다가 하고 짧은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라 피할 새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세상은 디지털 기기가 지배하는 시대라고들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사고 비대면으로 결제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만질 일이 예전보다 훨씬 줄어든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종이에 베이는 사고는 여전히 빈번하게, 아니 어쩌면 더 자주 일어나는 것만 같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 주변에 있는 종이들은 예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얇지만 유난히 빳빳해서 손이 베일 것 같은 택배 봉투의 날개 부분, 매끈매끈하게 코팅 처리된 배달 음식 전단지, 그리고 마트나 카페에서 막 출력되어 나오는 빳빳한 영수증들. 이것들은 우리가 알던 부드러운 종이가 아닙니다. 만져보면 일반 종이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예리하게 느껴집니다. 이 정도면 그냥 종이가 아니라 종이로 만든 칼날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집에서 여유롭게 잡지를 보거나 새로 산 책의 페이지를 빠르게 넘기는 그 평범하고 일상적인 순간조차도 이 종이 칼날은 우리 손가락 사이에 아주 연하고 약한 피부를 노리고 있습니다. 정말 방심하는 순간을 파고드는 것이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때, 아유, 그냥 종이에 살짝 베인 건데 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작은 상처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건강의학 매체인 웹MD에서도 이 종이 베임 사고에 대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 종이에 베었을 때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자칫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종이에 베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비누와 물을 이용해서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리고 흐르는 찬물에 상처 부위를 대고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이물질이나 먼지를 조심스럽게 씻어내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처가 나면 습관적으로 찾게 되는 것들이 있지요. 빨간약이라고 부르는 요오드 용액이나 과산화수소, 혹은 소독용 알코올 같은 것들 말입니다. 상처가 났으니 독한 걸로 소독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종이에 베인 상처에는 이런 강한 소독제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독제들은 살균력도 강하지만 동시에 우리 피부의 상처, 조직 자체를 자극해서 오히려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종이에 베었을 때는 독한 소독약 대신 부드러운 비눗물로 상처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출혈이 멈춘 것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집에 하나쯤은 상비해 두고 계실 항생제 연고를 꺼내주세요. 연고를 너무 두껍게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상처 부위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촉촉하게 유지해 준다는 느낌으로 얇게 펴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멸균 붕대나 거즈 패드, 혹은 우리가 흔히 데일밴드라고 부르는 일회용 반창고를 붙여서 상처를 잘 고정하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 부위에 딱지가 앉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가 참 참기 힘든 순간이지요. 상처가 나으려고 그러는지 간질간질해서 자꾸만 손이 가고 긁고 싶고 억지로 떼어내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딱지는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아주 훌륭한 천연 반창고입니다. 딱지 아래에서는 지금 열심히 새로운 피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딱지는 그새 피부가 온전히 자랄 때까지 외부의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고마운 방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가렵고
답답하시더라도 절대로 긁거나 억지로 떼어내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심코 다루는 이 얇디 얇은 종이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과학적인 수치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최근 덴마크 공과대학의 연구팀이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종이의 두께와 절단력 사이의 관계를 실험했는데요. 놀랍게도 종이의 두께가 약 65마이크로미터일 때 가장 강력한 절단력을 발휘하며 피부를 가장 잘 베어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적인 물리학 학술지인 물리리뷰2의 2024년 8월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65마이크로미터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아주 미세한 두께입니다. 연구팀은 이 특정한 두께가 종이가 쉽게 휘어지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고 동시에 우리가 종이를 잡았을 때 가해지는 압력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서 피부를 가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이 65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종이들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사무실이나 집에서 흔히 사용하는 복사용지, 서점에서 파는 잡지, 그리고 가게에서 매일같이 받아드는 키오스크 영수증이 바로 이 위험한 두께인 65마이크로미터 전후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이 종이들이 사실은 언제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칼날이 더욱 위험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종이와 우리 피부가 만나는 각도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종이가 우리 피부에 약 15도에서 20도 사이에 아주 비스듬한 각도로 미끄러지듯 닿을 때 상처가 가장 깊게 패인다고 합니다. 이 각도가 어떤 각도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우리가 택배가 왔을 때 반가운 마음에 봉투를 손으로 휙 훑거나 빳빳한 새 책의 책장을 넘길 때 손가락 끝이 종이 모서리를 스치는 바로 그 각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이의 단면이 칼처럼 매끄럽고 날카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미경으로 종이의 단면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집니다. 종이의 잘린 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매끈한 칼날의 형태가 아닙니다. 마치 제멋대로 엉키고 설킨 아주 작은 톱날들이 불규칙하게 배열된 것과 같은 거칠고 투박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에 베인다는 것은 단순히 예리한 칼에 깔끔하게 베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현미경으로 본 그 거친 톱날 같은 종이 단면이 우리 피부를 훑고 지나가면서 피부 세포를 단순히 절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찢고 뜯어발기는 방식으로 손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실성 같은 작은 상처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주 처참하게 찢겨나간 상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칼에 베인 큰 상처보다 이 작은 종이 베임이 유독 더 아프고 쓰라리게 느껴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우리 인체의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손가락 끝의 구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감각 중에서 통증을 느끼는 감각을 통각이라고 하는데요. 이 통각을 느끼는 수용기가 우리 몸에서 가장 밀집해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손가락 끝입니다. 손끝은 우리가 세상과 만나는 가장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예민한 곳을 거친 톱날 같은 종이가 찢고 지나갔으니 고통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유는 상처의 깊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종이에 베인 상처는 대부분 깊지 않고 아주 얕습니다. 그래서 피가 펑펑 나기보다는 송골송골 맺히거나 아예 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상처가 깊어서 피가 많이 나면 혈액이 응고되면서 자연스럽게 딱지가 생기고 상처 부위를 덮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종이 베임처럼 피가 충분히 나지 않는 얕은 상처는 딱지가 제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딱지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이면서 밖으로 드러난 우리의 예민한 신경, 말단들이 아무런 보호막 없이 공기 중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신경이 공기와 직접 닿게 되면 계속해서 자극을 받게 되고 이 자극은
끊임없이 뇌로 전달되어 아프다, 쓰라리다 라는 통증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에 베인 상처는 크기는 작아도 그 고통은 오래가고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배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즉시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처를 깨끗하게 세척한 후에 반드시 밴드나 반창고를 상처 부위에 아주 밀착시켜서 붙여주셔야 합니다. 밴드를 붙이는 목적은 단순히 상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공기 중에 노출된 예민한 신경말단을 덮어서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경 노출을 막아주어야만 비로소 그 지긋지긋한 쓰라림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평소에 궁금해하셨을 법한 내용들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그냥 복사지보다 잡지나 새 책의 종이가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적으로 느끼고 계신 부분일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종이의 가공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점에서 파는 잡지나 전문적인 과학 저널, 그리고 문 앞이나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코팅된 전단지들은 일반 복사 용지와는 다릅니다. 이런 종이들은 표면에 점토나 탄산칼슘 같은 광물질을 섞어서 얇게 코팅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코팅을 하면 종이가 훨씬 더 매끄럽고 인쇄 품질도 좋아지지만 동시에 종이의 강도, 즉 인장 강도가 일반 종이보다 훨씬 강해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덴마크 공대의 연구 결과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연구팀은 종이가 휘어지지 않고 빳빳하게 버티는 힘이 있을 때 피부를 더 잘 벤다고 분석했습니다. 코팅 처리된 잡지나 전단지는 일반 종이보다 훨씬 빳빳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런 종이들의 두께가 피부를 베기에 가장 최적의 두께인 65마이크로미터 전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빳빳한 종이들은 그 자체로 아주 훌륭한 종이 칼날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지를 넘기거나 전단지를 만질 때 더 쉽게, 더 깊게 베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택배를 뜯을 때 손등이 베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즘 택배 정말 많이 받으시죠? 즐거운 마음으로 택배를 뜯다가 손을 다치면 그것만큼 속상한 일도 없습니다. 종이 베임 사고는 주로 종이의 날카로운 단면이 우리 피부에 비스듬한 각도로 미끄러지듯이 닿을 때 발생합니다. 택배 상자의 날개 부분이나 두꺼운 종이 봉투의 입구 부분이 딱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택배를 다루실 때는 절대로 종이의 단면을 따라서 손가락이나 손등으로 훑어내는 동작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테이프를 뜯으려고 손톱으로 긁거나 봉투 입구를 손으로 벌리면서 쓱 문지르는 행동이 아주 위험합니다. 택배를 개봉하실 때는 귀찮으시더라도 가위나 택배 전용 커터를 사용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도구가 없다면 얇은 면장갑이라도 끼고 만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우리 피부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손이 건조하면 피부 표면의 마찰력이 커지게 됩니다. 마찰력이 커진다는 것은 종이가 미끄러질 때 피부가 더 쉽게 걸리고 찢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건조한 가을이나 겨울철에는 손을 씻으신 후에 핸드크림이나 보습제를 꼼꼼하게 발라서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유지해 주는 것이 종이 베임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기 쉬우니 더욱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상처가 너무 작아서 피도 안 나는데 꼭 소독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피도 안 나는데 뭘 하고 그냥 넘기시다가 며칠 동안 쓰라림 때문에 고생하신 경험 있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과산화수소나 알코올 같은 강한 소독약은 오히려 상처를 자극하고 회복을 방해하므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벼운 비눗물 세척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피가 나지 않는 아주 얕은 상처일수록 밴드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피가 나지 않으면 딱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딱지가 없다는 것은 신경 말단이 공기 중에 벌거벗은 채로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로 두면 스치기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아프고 그 통증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그러니 피가 나지 않더라도 상처가 아주 작아 보이더라도 반드시 항생제 연고를 살짝 바르시고 밴드를 아주 꼼꼼하게 밀착시켜서 붙여주세요. 상처를 보호해서 2차 감염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신경이 공기와 닿는 것을 차단해 주어야 비로소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종이 배임 상처를 다스리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겪는 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고통인 종이 배임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냥 재수가 없어서 베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종이의 두께와 각도 그리고 우리 몸의 구조라는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참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피부는 더 얇아지고 상처가 나면 회복하는 속도도 더뎌집니다. 젊었을 때는 며칠이면 나을 상처가 이제는 일주일, 열흘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상처 하나도 더 조심하고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혹시라도 종이에 베이게 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겠지요. 종이를 만지실 때는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루는 습관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이 있듯이 조금 천천히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정보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매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행복천사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